한소우님, 이재라님, 이도훈님, 현종률님, 이수키님, 백현숙님, 이부재님, 박예자님, 홍성득님, 커피앤톡 멤버십 가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살고 있는 박시연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결심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누구라도 좋으니 제가 겪은 일들을 말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됐을 때가 그랬어요. 그땐 정말 누구라도 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렇다고 가까운 사람들을 붙들고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부끄러웠던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동정받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건 벌써 시간이 좀 지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런 사연을 쓰게 됐냐고요? 저를 전 남편과 이혼하게 만든 말하자면 상간녀라고 해야 할 그 여자애를 최근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 일을 계기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할 때처럼 제 이야기를 누구라도 붙들고 하고 싶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서 쫓아다닌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실 제가 남편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에게는 이미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바라보는 사랑을 했던 거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끼어들 마음 같은 것도 없었고 그저 남편이 좋았고 그냥 그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같은 단과대학 동문이었고 둘 다 학교에 남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학부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을 만나러 저희 학교에도 자주 왔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잘 알고 있었죠. 여자인 제가 봐도 반할 정도로 여성스럽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왜 옆으로 지나가면 저절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저는 지나치게 평범한 사람이었으니 그런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저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여자친구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이 더 근사해 보였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리더십도 있고 멋있는 성향의 사람이긴 했지만 키도 아주 작고 외모도 솔직히 말하면 못생긴 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저런 남자에게 저런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외적으로 봤을 때 썩 어울리는 한 쌍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은 학부 때부터 소문난 커플이었고 곧 결혼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니, 금방 결혼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선배가 그 여자 집에 인사드리러 간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었어? 왜 아니겠니? 그 여자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일 터졌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웬일이야 정말. 일이 터져? 무슨 일인데?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그냥 속 시원하게 좀 말해봐. 그러니깐 그게 그 여자 집에 인사를 갔다가 그 여자 친언니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됐나 봐. 심지어 선배가 보는 바로 앞에서 발작을 일으켰대. 그러니 그런 모습을 직접 봤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가 그런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언니가 아픈 걸로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넌 진짜 이럴 때 보면 정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뇌전증이 어떤 병인데 그래. 그거 유전되는 거잖아.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그런 나쁜 병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을 남자가 어딨니? 게다가 그런 가족력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여온 거잖아. 모르긴 몰라도 그 선배는 거기서 크게 실망했을 거야. 아, 그렇구나.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병이라는 게 그래 무서운 거지. 자식한테 그런 병을 물려주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분은 어떻게 그런 걸 지금까지 얘기도 안 하고 숨겼던 거래?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말이야. 몰라. 알게 뭐야. 헤어지자고 할까 봐 겁났나 보지 뭐. 하여간 그런 가족력이 있는 데다가 몇 년씩이나 자기를 숨겨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어떻게 하니? 그러니 헤어질 수밖에. 헤어졌다던데? 넌 아무 얘기 못 들었어? 학교에서 자주 마주칠 거 아니야. 아유, 오며 가며 보게 하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긴 하지만 그 선배랑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할 정도로 내가 그 선배랑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까 요 며칠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던 것 같아. 그런 소문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한동안 꽤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 남편을 가까이에서 꾸준히 지켜본 결과 제게도 기회가 왔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 마음을 남편에게 어필했죠. 상처가 많았던 남편은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인내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죠. 제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다린 결과 결국 남편은 제게 마음을 열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 성화가 한몫해서 성사된 결혼이었어요. 서울 좋은 대학에서 박사 공부하는 아들이 파혼을 겪었으니 시골에 계신 연세 많은 시부모는 엄청난 큰일이 난 듯 생각하셨고 어떻게든 빨리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는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고맙다, 고맙다 하시기도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그러셨는데 정작 남편은 제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파혼이라는 큰일을 겪으면서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았죠. 원래는 매사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재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은 후에는 말수도 적어지고 농담 같은 건 거의 하지 않는 다소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남편에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학교는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이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열심히 연구에 몰두한 결과 비슷한 자격을 갖춘 선배들을 제치고 조금 이른 나이에 모교에서 교수 임용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에 반해 제게 학교는 조금 답답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일반 기업에 입사하면서 학교를 떠나게 됐죠. 여보, 당신은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음, 연구실에서 책 보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 강의할 때보다 혼자 공부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나는 교수로 적합한 사람은 아닌 거지. 교수 임용을 안 받아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진다면, 그런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난 그냥 평생 연구원만 하면서 살면 좋겠어. 아이고, 선배들이 들으면 당신 뒤통수라도 갈겨주려고 쫓아올 소리만 하네. 나도 당신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모습이 제일 멋있기는 해. 그래도 이제 교수 임용도 받고 했으니까 시간 강사할 때보다는 학생들이랑도 좀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그럼 좋겠어. 당신 원래 엄청나게 유쾌하고 활달한 사람이었잖아. 기억은 나? 남편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마음도 의지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남들은 그런 남편을 두고 재미없는 사람이 됐다고들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과 사는 게 좋고 행복했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하나 낳고부터는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 키우면서 남편 내조하고 살고 있었죠. 남편과 아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아이가 저에겐 저만의 우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11년을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학교 학과장으로부터 일이 좀 생겼으니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 학과장은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던 사람으로 선배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생긴 그 일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김 교수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내가 김 교수를 언제부터 봐왔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건 김 교수 와이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잠시만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연구실에 있어요?
연구실에는 없을 거야. 지금 학교에 있기는 힘들지 않겠어? 우리가 아무리 쉬쉬한다고 해도 학과 안에서 소문 퍼지는 건 막을 도리가 없거든.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얘기가 돌 만큼은 돈 모양이야. 모르긴 몰라도 다른 학과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겠지.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건 말이에요. 시간이 한참이나 흐른 일이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니 그게 쉽지는 않네요. 제 남편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해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게는 그때 그 일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학교로 소환되어 불려가기 전날 남편 연구실에 새로 들어온 석사 1년차 여학생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그 여학생이 연구실 방장을 하고 있던 남자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일어나 보니 학교 앞 숙박업소에서 깨어난 것 같은데 교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전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면서 그저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죠. 도와달라면서 그렇게 울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남편이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고 믿을 수 없었지만 정황상 믿지 않을 명분도 없는 기가 막히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건 학과장 선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러니 난들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게다가 김 교수 연구실을 두고 원래부터 학교에서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 김한길 교수 연구실에서는 졸업생 중에서도 제일 예쁜 애들만 석사를 알아 들어갈 수 있다. 김한길 교수는 얼굴 보고 연구원을 뽑는 거다. 김한길 교수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 애들만 그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냐. 그런 얘기 말이야. 알죠, 왜 몰라요. 벌써 오래된 얘기잖아요. 전 그런 얘기들이 별로 거슬리지도 않았고 그건 김 교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떠드는 사람들조차도 김 교수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혹시 김 교수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나 뭘 그런 걸 두고 학교에서 전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몰랐던 얘기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가깝게 지냈던 선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니까 선배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 그건 내가 보장할게. 그런 일 전혀 없었고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게 그저 신기하고 재밌다는 정도의 의미로 그랬던 거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들을 했던 건 아니야. 그랬던 거라면 내가 진작 김 교수한테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했겠지. 그러니까요. 저도 김 교수 연구실 여학생들이 하나같이 대단한 미인이라는 게 신기할 정도이긴 했지만 그런 걸 두고 남편을 의심한다거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선배도 알잖아요. 그 사람 헤어진 여자친구도 보통 미인 아니었다는 거. 남편에게는 상처가 된 일이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그냥 저 혼자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남편한테 뭐 그런 매력이 있나 보다 그러고 말았던 거죠. 남편 연구실의 연구 성과가 워낙 좋고 교수로서의 남편은 분명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인기가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혼란스럽네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김 교수가 매력이 있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아무리 유부남이고 교수고 그렇더라도 예쁜 여학생들이 충분히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김 교수 연구실에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는 걸 두고 진지하게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어. 그렇게 예쁜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 교수가 연문 비슷한 걸 뿌렸던 적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김 교수가 성향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상황은 벌어졌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도 다 같이 멘붕이야. 나뿐만이 아니고 학과 전체가, 아니 학교 전체가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겠죠. 그래서 그 여학생은 지금 어떤 상태래요? 입원했나요? 고소하겠대요? 입원까지 한 건 아니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 대신 그 여학생 엄마가 나서서 연락을 하더라고. 그 학생 집이 지방이라던데
그 엄마가 바로 올라오셔서 돌보고 있대. 자기 딸 신분이 노출되고 소문나는 걸 제일 겁내는 것 같더라. 형사처벌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합의할 생각인 것 같아. 내일이라도 내가 그 엄마를 만나볼 생각이야. 아니요, 선배. 그냥 제가 만날게요. 제가 나서서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선배여도 제 남편 허물이잖아요. 제가 직접 듣고 처리하는 게 나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고맙지. 그렇긴 한데 정말 괜찮겠어? 듣기 힘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어. 그 엄마라는 분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 정말 심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듣는 게 나을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몰라. 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다 제가 듣는 게 낫겠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학과장 선배의 말처럼 그 여학생의 엄마라는 사람이 나서서 합의 조건을 들이밀더라고요. 저는 그 여학생의 엄마를 상대하는 것을 비롯해 그런저런 사건의 뒤처리를 모두 맡아 했어요. 그 여학생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솔직히 과하다 싶게 큰 돈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줬던 것 같아요. 수고 많았어. 그래도 김 교수가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있고 또 그 와이프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뒷수습을 다 하고 그런 덕분에 1년 정직 처리하고 바로 복귀하는 곳으로 조용히 마무리될 것 같아. 이만하길 다행이지 뭐야.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수고했어 정말. 그렇게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니 난데없이 학교 정문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고 학교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에 사건이 상당히 자세하게 거론되면서 남편과 그 여학생의 이름도 오르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여학생 엄마는 이미 합의를 다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 새로운 조건을 들이밀더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도 다들 시시하긴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건 아닌지 애가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으로 말이 아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도 어렵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가 어떻게 한국에 계속 있을 수가 있겠어요? 유학이라도 보내야겠으니 유학 비용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입학할 수 있는 학교도 섭외해 주세요. 교수들은 그런 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추천서니 뭐 그런 거라도 왕창 써서 우리 애 갈 만한 학교 만들어 오시라고요. 저는 다른 교수들을 일일이 찾아가 부탁하고 사정해서 그 여학생이 미국의 꽤 괜찮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고 유학 자금까지 지불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학교에서 퇴출됐죠. 일이 그렇게 커지게 되면서 그 여학생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꽃뱀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더라고요. 제 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왔어요. 사실 학과 안에서 조용히 일을 마무리할 때에도 남편보다는 그 여학생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게시판에 사건을 터트린 것도 자작극이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여학생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어요. 그 여학생은 남편 학교에서 학부부터 공부를 한 학생도 아니었고 다른 학교 출신으로 석사 진학을 남편 학교를 한 것인데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던 게 사실이긴 했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만 남편이 그 여학생과 늦은 시간 단둘이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그 여학생에게는 큰 피해를 입힌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 여학생 엄마가 요구했던 무리한 합의금을 맞춰줬고 유학까지도 시켜준 거였어요. 그렇긴 해도 뭘 그렇게까지 해줬냐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까지 한 걸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제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그렇게까지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평소 여학생들을 사적인 감정으로 대한 적이 없던 사람이고 여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성향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석연치 않다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억울해했을 정도였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사람으로 내가 당첨된 거나 다름없다고 다들 생각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무턱대고 다 그렇게 합의해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든 정황을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야. 필요하다면 법적 공방으로까지 가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고한 게 있다면 밝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 다들 그 얘기뿐이다. 선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누가 모르나? 아휴, 무슨 얘긴진 알아.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 누구보다 내가 절박하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 되었거나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있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남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 건데 긁어 부스름 만들고 싶지 않아. 법정까지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긴다고 한들 그게 과연 남편에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 난 정말이지 이 상황을 그냥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직접 처리하고 수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랬어요. 당시에는 저는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도 할 틈이 없었고 정말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내가 그렇게 했던 짓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시 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일을 잘 마무리한 이후에 발생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나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학교에서도 퇴출된 남편 또한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한 방황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제게 어떤 해명이나 변명 같은 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고 협의 이혼한 지 2년 반이 지난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여학생을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웨딩드레스 숍이었어요. 저는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 친구의 부탁으로 드레스를 같이 골라주러 간 거였는데 그 여학생은 본인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온 거였더라고요. 허우대도 멀쩡하게 귀티나게 생긴 예비 신랑을 대동하고 웨딩드레스를 보고 있더군요. 의외였고 놀라긴 했지만 인사를 나눌 사이도 아니고 그저 씁쓸한 기분을 갖고 스쳐 지나갔는데 그 여학생이 예비 신랑에게 뭐라고 둘러댔는지 저를 따라 나온 거였어요. 사모님, 맞으시죠? 잘 지내셨나요? 이혼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직 공부가 한참 남았을 텐데. 결혼하나 봐요? 네. 공부는 아직 남았어요. 남편 될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냥 일찍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모님,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괜한 노파심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라도 제가 결혼할 사람에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러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려요. 저 사람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저도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잊고 사는 일이에요. 사모님께서도 별로 떠올리고 싶은 기억이 아니신 건 마찬가지실 텐데 그렇지 않나요? 부탁드려요. 제발 아무 말씀 마시고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벌벌 떨기까지 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래요? 아니,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설령 결혼할 사람이 그때 일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문제 삼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고 벌벌 떨면서 비는 꾸락서니를 보니 이게 뭔가 분명 구린 데가 있어서 이러는 거지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사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을 때 그런 저를 만류하던 사람들이 그 여학생이 실체라며 여러 이야기들을 제게 전해줬는데요. 그 여학생이 노골적으로 전 남편을 유혹하는 행동을 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그 여학생이 전 남편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졸랐던 것, 그리고 술에 취한 건 그 여학생이 아니라 저의 전 남편이었다는 것, 뭐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쨌거나 전 남편이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은 사실이었고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남편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줬던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더 이상 거론하는 게 싫어서 그냥 그렇게 맞춰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따라서 이렇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학생은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본인이 저지른 짓을 저기 안에 있는 예비신랑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학생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니 저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다 알면서 저지른 일이었다는 거. 지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지 다 알고 있고 그걸 들킬까 봐 제 앞에서 그렇게 떨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그 여학생이 예비 신랑에게 가서 다 말해버렸죠. 결혼하시는 거죠. 제가 이 학생이랑 인연이 좀 있어서요.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상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예비 신부한테 더 잘해주셔야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신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맞으세요? 그럼요. 조금 전에 예비 신부가 저를 찾아와서 인사까지 했으니 사람을 잘못 봤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나 봐요.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그런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정말이지 처음 듣는 얘기여서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년 반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아, 난 또 예비 신랑이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큰 상처를 입고 낯선 곳에서 힘들었을 예비 신부를 보듬어 주면서 결혼까지 결심하는 사이가 된 걸로 지레짐작했지 뭐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네. 예비 신부에게 큰 상처가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잘 살펴주면 될 일이죠 뭐. 이 학생이 한국에서 석사 진학을 했을 때 지도 교수랑 사이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가해 교수, 가해 교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그 가해 교수 와이프였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혼했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 예비 신부가 한국에서 어떤 나쁜 일을 당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런 줄 알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어도 맞춰준 거고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기에 교수들 찾아다니며 추천서까지 받아서 입학 허가 받아주고 유학 자금까지 대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학생이 좀 전에 저를 찾아와서 예비 신랑에게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잘 다독여 보세요. 저는 제대로 알아볼 일이 있다면 알아볼 작정이니까요. 저는 그 여학생과 전 남편이 어떤 사이였는지 깊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그리고 제가 뛰어다니며 그 사건을 수습할 때에도, 또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을 때에도 그건 제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단 하룻밤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여학생을 전 남편의 상간녀라고 생각했고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런 전 남편의 모습에 더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는 것이 전 남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기 잘못이 확실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에 대한 책임이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였던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전 남편은 그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우연히 만난 그 여학생의 예비 신랑에게 그 학생의 과거를 폭로한 것으로 유치한 분풀이 같은 걸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그 여학생 엄마에게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 여학생 엄마는 저를 찾아와 2년 반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더욱 격렬하게 저를 비난하더군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죠? 미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든 일 겪고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나 싶은 애한테 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딸 결혼 파토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이거? 이게 돈으로 갚을 수나 있는 일인 줄 알아요? 고소도 하실 거고 돈이 필요해서 합의를 하러 오신 것도 아니면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통해서 대응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찾아오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때랑 많이 달라지셨네. 이혼을 하셨다더니 이혼이 여자를 강하게 만들긴 하는 건가 보죠? 어이없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그 발언은 칭찬으로 들을게요. 더 들을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만 가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다소 강하게 나갔더니 그 여학생 엄마라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꼬랑지를 팍 하고 내리까는 거예요. 그게 더 어이가 없었지만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따로 찾아뵙게 된 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고소 같은 거 이제 와서 해서 뭐 하겠어요. 저희가 그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고소 같은 걸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고소 같은 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예비 사이를 만나서 오해만 좀 풀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뭔가 오해가 좀 있었다. 그때 일로 이혼까지 하고 보니 갑자기 화가 나서 해코지를 하고 싶었다. 그때 했던 말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내 전 남편이 가해자고 이 학생은 그때 그 일로 너무 힘들었던 피해자일 뿐이다. 내 말로 뭔가를 오해를 했다면 미안하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설마 내가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하는 건 아니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다 나려고 하네. 하나도 웃기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것 보세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본데 그때도 몰라서 그렇게 다 맞춰줬던 게 아닙니다. 이 꼴 저 꼴 그냥 다 꼴 보기가 싫어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 정도는 그쪽도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화를 내더니 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말 같지도 않은 사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 자극하니까 나도 더 이상 참아주거나 당해주거나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볼 작정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시겠어요? 그 여학생 엄마를 겁주려고 그냥 질러본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여학생이 나왔다는 지방 국립대부터 털기 시작했거든요. 어이없게도 그 여학생은 학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에 휘말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예, 기가 막혀서 왜 진작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 그냥 과거부터 털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땐 그냥 선배 억울한 거나 생각했지 뭐야. 그리고 너나 선배나 정작 당사자들이 시큰둥하니 뭐 다들 그렇게 부들거리기나 하다가 흐지부지 됐던 거지 뭐. 그때 제대로 알아보기만 했어도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 거야. 그년 그거 보통 년이 아닌 거지. 이거는 뭐 아주 상습범이더라니까. 내가 부탁한 대로 알아봤어? 그 학교에서도 뭔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상습범이라니 말이야. 알게 된 거 다 얘기해봐. 그때는 상대가 교수는 아니고 학과 선배였다나 봐. 그것만 다르고 다른 건 완전히 똑같더라. 아유 수법이고 뭐고 다 똑같더라고. 그때도 그년이 숙박업소에서 아침에 과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대. 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무섭다 도와달라 엉엉엉. 어때 똑같지? 말도 안 돼. 아니 어쩜 그렇게 다들 똑같이 당할 수가 있는 거니? 난 그게 더 어이없다. 하여간 그래서 그 남학생은 어떻게 됐대? 그 남자의 집이 웬만큼 사는 집이었나 봐. 그럼 말해 뭐해? 그렇게 있는 집 자식인 걸 알았으니까 그런 일을 벌인 거겠지. 그때도 그 남자의 부모한테 합의금으로 한몫 단단히 챙겼다더라. 그 돈 챙겨서 서울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 그렇게 진학해서는 몇 달 상간에 비슷한 일을 또 벌인 건데 이 정도면 꽃뱀 맞잖니? 꽃뱀이라는 말이 착하게 들릴 정도야. 그렇지 않니? 그런 애가 유혹한다고 그렇게 쉽게 넘어간 그 남자애나 내 전 남편이란 작자도 잘한 건 없지만 걔는 정말 그대로 두면 안 되래구나. 그런 짓을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저지를 수가 있지? 작정하고 나선 게 아니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남자를 이용하려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게 어떤 죄가 되는 건지 알게 해줘야겠어. 저는 그렇게 결심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폭로해주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여학생의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 왔어요. 그때 웨딩드레스 숍에서 그 예비 신랑에게 폭로했을 때 그 사람은 혹시라도 자기가 제게 연락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으니 연락처를 받을 수 없겠냐고 하면서 자기 연락처를 먼저 제게 줬었거든요. 저도 뭐 제 연락처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연락처를 줬었죠. 그래서 나갔더니 그 예비 신랑은 며칠 전 웨딩드레스 숍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상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도 그년한테 단단히 속고 마음고생 많이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예비 신랑이 하는 말들은 제가 상상했던 이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먼저 들어주시고 알고 계시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더 들으면 정신이 정말 어떻게 되어버릴지도 모르겠거든요. 제 얘기부터 털어내고 싶어요. 그래요. 나야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하세요. 사실 제가 그 사람을 알게 된 건 제 친구 때문이었어요. 저랑 제 친구 그리고 예비 신부는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비 신부는 제 친구가 좋아하던 여자였어요. 저는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녀석이 세상을 등질 결심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그 이유가 짝사랑하던 여자, 그러니까 제 예비 신부인 그 여자를 건드릴 시도를 했는데 그 여자가 제 친구 녀석을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걸 비관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 친구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둘이 가까워지게 된 거라는 거죠? 결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예요. 한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예비 신부와 처가에서는 결혼식도 미국에서 치르자고 하고 모든 것을 저랑 저희 집에 맞춰주려고 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래도 한국에서 간단하게라도 식을 치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얼마 만에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 치고는 한국말을 꽤 잘하는 편이네요. 교포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한국말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바르게 잘 자란 청년 같은데 이런 일 겪게 돼서 유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나왔던 건데 그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 제 친구와의 일도 석연치 않은 게 많은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우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만나 뵙기를 청했던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안해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내가 뭘 좀 더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나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연락을 해줘서 반가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뭔가 새로운 일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아야 할 얘기라면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떤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다. 내 전 남편과 있었던 일은 그날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내가 더 보태지도 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우연히 만난 이후로 나도 나대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하지 않았던 뒷조사 같은 걸 해봤죠. 한국에서 그런 건 아주 쉬워요. 출신 학교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정보는 금방 털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학생, 그러니까 그쪽 예비 신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내용은 좀 충격적이었네요. 내 전 남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학과 선배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적이 있더군요. 정말 그 방식이 똑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예비 신랑은 무너지더라고요. 신랑 같은 희망이라도 갖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예비 신부를 믿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고 사랑했던 여자가 사기꾼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제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솔직히 전 남편 상황과 연결하기보다는 제 아들이 그런 여자애한테 잘못 걸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끔찍했죠. 그런 마음으로 그 예비 신랑을 치근하게 봤던 것 같아요. 딱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로요.
그날 이후 그 여학생은 어김없이 저를 찾아오더군요. 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 어떻게 보면 언제 찾아오나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빌면서 부탁까지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폭로하시더니 이젠 남의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남편이랑 그런 소문까지 있었던 젊은 여자애가 잘 되는 꼴이 그렇게도 보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고 망가뜨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어머, 예, 말은 바로 하자. 지금 나한테 네 꽃밭 망가뜨렸다고 찾아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니? 애초에 내 꽃밭 망가뜨린 게 누군데 이래. 남의 꽃밭 그렇게 짓밟아 놓고 너는 네 꽃밭 잘 가꾸고 살 줄 알았어? 하, 그래요. 저 이제 파혼까지 당하고 유학하던 학교로 돌아가기도 어렵게 됐네요. 소문이 다 났다고요. 내 인생 이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왜 내가 책임지니? 네 인생을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어쩌다가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로 얻게 되는 것들이 생기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했니? 쉬워 보였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미친년 때문에 피해 입은 남자들, 너 같은 애 얕은 수에 넘어간 거니 그 사람들도 딱히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비해 너무 가혹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니? 그래 놓고도 너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이제라도 죗값 받는다고 생각하렴. 어쩌겠니? 예비 신랑의 친구라는 남자는 다행히 생명은 구했는데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니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밝힌 진실이라는 게 말이죠. 그 여학생은 예비 신랑의 친구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고 조건도 좋아 보이니 잘해볼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던 건데 그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예비 신랑이 등장하자 그 남자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런 쇼를 벌이고 그 남자를 나락으로 보내버렸던 거였대요. 예비 신랑은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나쁜 여자는 꼭 자기 손으로 응징하고 싶다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남자들에게 연락해 함께 그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전 남편 연락처도 묻길래 가르쳐줬죠. 그러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찾아와 지 인생 책임지라고 패악을 부리던 그 여학생이 다시 저를 찾아와 이번에는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사모님, 잘못했어요. 제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지방에 올라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게 많았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삐뚤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것을 두고 저만 비난을 받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났고요. 교수님이야 워낙 평판이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소문에 시달릴 거라면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수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예비 신랑이 다시 만나자고 해서 무슨 증언 같은 거 부탁하더라도 못한다고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식으로 제 형량을 줄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사모님. 네 입장 곤란하게 됐다고 너 살자고 멀쩡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고 인생 나락으로 보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아? 인생 참 편하게 살고 싶은 모양인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란다. 그런 피해자가 내 전 남편 하나인 것도 아니잖아. 어떤 식으로도 너 같은 인간은 이해받기 어려울 거야. 심지어 한 사람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는데 너는 이 상황에서도 네 살궁리부터 하는 거니?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지금 나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지도 못할 거야.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제대로 받길 바라는 마음이야. 내가 증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할 거고 말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같은 것을 중심으로 그 여학생 신상이 털리자마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더 나타났고 그 여학생은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니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겠죠.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반반하고 앞날이 창창했던 여자애가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생각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대로 죗값 받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전 남편에 대한 동정론이 힘을 얻었는지 전 남편은 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 역시 잘한 게 없지만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전 남편은 물론이고 1년의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 모두에게 이 일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턱대고 그 여학생을 꽃뱀이라 지칭하며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여학생이 저지른 일이나 그 여학생이 갖고 있던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 또한 그 여학생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증언이든 뭐든 협조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아들밖에 없지만 제가 딸이 있고 제 딸이 그 여학생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이 바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 여학생의 부모도 자기 딸에게 깜빡 속았던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알면서도 그런 딸이 저지른 일에 동조한 거나 다름없죠. 저는 그 여학생의 부모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지금보다 더 바르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제 이야기를 공유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셨길 바라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